네, 안녕하세요. 누명사고 수학과 팀장 문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아서 아직 혹시라도 이제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좀 걱정이 좀 많이 될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문제, 우리 학생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출 문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요게 이제 작년도 서준 문제인데, 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제들이냐면 조금 접근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워낙에 자주 나와. 그래서 꼭 알아뒀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선별을 해왔거든. 그래서 요 강의 잘 들어둬서 이번 시험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는 부분 없이 그리고 모르는 부분 없이 모두 다 100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져왔으니까 강의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것부터 볼 거냐면 일단 5번 문제를 볼 건데, 자, 이 5번 문제는 뭐 아주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 문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걔가 중근을 가질 때 순서쌍을 구하고 그 순서쌍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제 a, b가 범위가 없으면 끝없이 나오니까 대기하의 자연수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건 거지. 근의 조건. 자,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어요.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있었어.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을 풀어라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어떻다, 근의 조건을 주는 경우는 풀이법이 완전히 다르지. 맞니? 2차 방정식을 풀어라는 뭐야? 말 그대로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해가지고서 x값을 구해라야.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처럼 중근을 가진다, 근이 2개 이상이다, 실근을 가진다, 뭐 이런 것처럼 근의 조건이 나왔을 때에는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지? 뭘 쓰는 문제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란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조건 나왔다. 그럼 나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걸로 바로 연결이 돼야 돼. 됐습니까? 그럼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능력의 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넘겨옵니다. x제곱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6ax가 될 거고요. 플러스 3b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쓰는데 판별식을 쓸 때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우리는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쓰면 b 다시 제곱 9a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b가 중근을 가진다. 0이 돼야 될 거다라는 게 나오겠네. 그래서 a, b의 관계식이 나와. 어떤 거? 양변을 3으로 나눈 다음에 넘겨주고 나면 3a제곱은 b다.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끝났네. 자, a, b가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서 a, b에다가 막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면 a의 값이 1일 때 b의 값은 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리고 a의 값이 2일 때 12가 될 거고 a가 3일 때 27, 4일 때 48, 5일 때 75, 그리고 6일 때 10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이렇게 될 거고. 됐어요? 이 다음부터는 어차피 100을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니까 순서쌍은 이렇게 5개가 나올 거고 이 중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 그럼 a, b가 제일 커야 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니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거다? 80이 될 거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문제 풀이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보다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근의 조건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니 근의 공식이니 다 생각하면 안 돼. 뭘 써야 된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8번 문제를 볼 겁니다. 이 8번 문제는 황금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황금비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도 꽤 자주 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황금비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황금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막 그림을 도형을 줘가지고 거기서 푸는 것도 있고 그 그림의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각각의 그림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아두면 딱 보자마자 이거 황금비 문제야? 그럼 얘는 x가 이거야 라고 해서 바로 풀 수도 있거든. 네. 그래서 일단 황금비가 워낙에 자주 나오고 하니까 문제 자체도 아이들이 잘 못 풀기도 해요. 우리 학생들이 잘 못 풀기도 해서 일단 가지고 왔거든. 자, 잘 들어주세요. 이 문제는 그래도 조금 편한 게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황금비를 구하는 과정이다. 어떻게 구할 거래? 긴 선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잘랐어. 어떻게 자를 거냐면 짧은 부분과 긴 부분의 길이의 비율이 긴 부분과 전체 길이의 비율과 같아지도록 어딘가를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긴 부분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그때 그 x의 값이 뭘로 나올 거냐면 황금비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됐으면 황금비의 값으로 나올 거다. 선생님 황금비가 뭔데요? 뭐 그것까지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구나. 이게 황금비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 비례식을 그냥 풀면 되거든? 그러면 짧은 부분의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1이라고 할 거고 긴 부분의 길이를 x라고 한 거야? 그럼 전체 길이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이 되니까 비례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 1대 여기 적기가 조금 그렇네. 1대 x는 x 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비례식 푸는 건 별거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x제곱이 x 플러스 1과 같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그럼 방정식 풀 거니까 넘어와서 는영을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x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x라는 놈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뭐가 나온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렇게 해서 x를 구했는데 이 x는 길이야, 길이. 길이란 얘기는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어. 그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마이너스 루트 5 쪽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루트 5가 대략 2점 얼마잖아요. 그럼 1 빼기 2점 얼마 하면은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길이로서 가질 수가 없는 값이야.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기억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야? 방정식을 만들어라? 요게 바로 기억 자리에 해당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풀었을 때 x의 값에 해당하는 게 뭐인 거야? 그건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x의 값은 이건 거야. 맞니? 그런데 그런 x 중에서도 길이의 값은 양수로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니은에 해당하는 값 x가 뭐인 거야? 이게 되는 거지. 이걸 이제 근사값으로 나타낸 게 이거다라는 말인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방정식 푸는 건 별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황금비를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잘 읽었으면 다 만드는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황금비가 워낙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풀려가지고서 저놈의 값을 우리는 황금비의 값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다음 11번 문제 봅시다. 자, 11번 문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삼각형 BCD라는 놈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삼각형의 뭘 구하시오?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둘레라는 건 어떤 걸 말한다? 모든 선의 길이의 합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특이한 그림인 거지. 어떤 꼭지각이 36도인 이등변 삼각형을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생기는 BCD라는 빨간색 삼각형도 역시 뭐가 될 거다? 분명히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닮음하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이 성질하면서도 많이 봤고, 그치? 자, 왜 그런지 한번 해볼까? 36도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80도에서 36도를 빼면 몇 도가 남아? 144도가 남아. 그럼 양쪽으로 똑같이 갈라져야 되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72도가 될 거야. 그럼 여기 전체도 몇 도냐면 이게 72도야. 맞니? 근데 그 72도를 여기 2등분 했네?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 여기는 36도가 돼. 됐어? 그럼 여기가 36도면은 아까랑 똑같은 경우고 여기가 72도니까 여기도 뭐가 되냐면 여기도 72도 이렇게 될 거거든? 다 더해서 180 나와야 되잖아. 맞아? 하고 났더니 밑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여기 두 변의 길이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 된 거야. 됐니?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빨간색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데 벌써 두 개는 구한 거야. 여기 6, 여기 6. 맞습니까? 그럼 문제는 어디야? 여기 CD의 길이 여기 구하는 게 문제네. 그치? 그럼 이제 이 길이는 뭘 이용해서 구하냐면 원래 있었던 큰 삼각형 36, 72, 72도짜리 삼각형이었네.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빨간색 삼각형도 36, 72, 72도짜리 삼각형이네. 그럼 각이 세 개가 다 똑같네. 두 개만 같아도 우리는 닮음이 되는 AA 닮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야. 여기가 6자리야. 여기가 6자리.
그리고 여기도 따져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도 따져보자. 여기가 36도면 여기도 또 몇 도냐면 여기도 36도거든. 그럼 여기가 36, 36이니까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야? 요것도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아. 그래서 다시 또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 길이가 또 6이 돼가지고서 여기가 6자리인 삼각형 6 플러스 x가 되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도 각도가 똑같으니까 닮음이고, 닮음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BCD라고 이렇게 위치 맞춰서 쓰면, 대응점 맞춰서 쓰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6이 되는 이런 그림이거든. 됐어요? 그럼 이제 닮음을 이용할 수 있겠지. 6 플러스 x 대 6이 대응변, 6 플러스 x 대 6이라는 애는 6대 x, 얘네들이 대응변, 6대 x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비례식 풀면 2차 방정식이 풀리네요. x제곱 플러스 6x라는 놈은 36이다. 그럼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6이 0일 보고 인수분해가 안 되네?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면 이거 짝수 공식 쓸 거예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36.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인데요. 루트 45는 튀어나와서 3 루트 5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이거 아까 황금비에서도 잠깐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길이에요. 길이는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어. 따라서 실제 요 길이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쪽으로만 돼서 3 루트 5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제는 닮음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거든. 닮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다? 닮음비를 적용해서 x의 값을 구하는 거. 됐죠? 둘레 다 끝났네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이놈의 둘레는 6자리 마3 플러스 3 루트 5짜리 세변의 길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 9 플러스 3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 워낙에 자주 봤던 문제야. 근데 시험에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자, 두 2차 함수가 있어. 두 2차 함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빗금친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거든. 자, 선생님이 왜 이걸 이렇게 요렇게라고 말했냐면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빗금친 부분에는 직선 부분도 있지만 곡선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의 이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정해지지 않은 놈을 가지고서 넓이를 구하려면 뭔가 쪼개거나 뭔가 어떤 작업을 막 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원 빼고는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걸 안 배웠죠. 선생님 부채꼴 배웠는데요.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곡선 그대로 두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넓이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이용하는 거야? 잘라서 옮겨 붙이기를 이용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알아야죠. 뭐야?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두 함수는 x제곱의 개수가 서로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얘네 둘은 똑같은 그림인 건데 위치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휘어지는 정도가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럼 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이 점에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면 Q점이 쭉 따라 내려간 여기 꼭지점 있죠. 요 꼭지점에서 다시 또 이렇게 잘랐을 때 요 빈자리 있지. 이 빈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거든. 이 부분에다가 뭐 하는 거야? 갖다 끼워다 맞추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끼워다 맞추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기는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거든.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끼워다 맞추기 위해서 좌표들을 이제 하나씩 좀 이제 구할 건데, 어떤 좌표 구할 거냐면 요 점의 좌표 구하고요, 요 점의 좌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랑 그 다음에 아마 요 점의 좌표겠죠? 요 점의 좌표가 이제 구해질 거야. 그럼 구해지면 아 저거 저렇게 딱 끼워다 맞출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일 건데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이 점의 좌표는 이 함수의 꼭지점이야. 잘 안 보이네. 요 함수입니다. 요 함수. 요 함수의 꼭지점이야. 그래서 우리 얘 꼭지점 구하면 자 꼭지점을 구하는데 우리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 그게 원래 꼭지점 구하는 방법이지. 그런데 중상과정이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구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해도 되는데 우리는 중상과정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2차 함수를 보게 될 거고 그럼 그 2차 함수 문제를 푸는데 매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풀지 않아요. 시간 소모적인 일이라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축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꼭지점을 구하는데 완전 제곱식 쓰지 않고 추계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추계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의 대칭 추구하는 거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거야. 그죠? 그걸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해. 마이너스 2a분의 b를 구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그럼 마사가 되지. 그래서 마사분의 b에 해당하는 놈이 마사니까 마사를 갖다 쓰고 나면 약분해서 1 나오네. 아 이게 추계방정식을 나타내는 값이고 그게 꼭지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축방 이용하는 거 공식 까먹지 마세요. 알겠니? 자,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1이 될 거고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아 이거 순서상이야. x의 값이 정해지면 그 x에 해당하는 y 값 구하는 거니까 x를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돼? 1,1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내가 이놈의 꼭지점도 내가 똑같이 구할 거거든? 그럼 그게 지금 p점이니까 그럼 역시 추계방정식을 이용하면 뭐가 되냐면 x값에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얘도 역시 추계방정식이 1 나와. 그래서 p점의 x좌표는 1일 거고 그럼 y좌표 구하기 위해서 다시 또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pq의 좌표는 됐어. 이제 뭐 구할 거야? 여기 이제 좌표 구할 건데 이 좌표는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y절편이라고 부르지. 그럼 y절편이 어떻게 해서 구해지냐면 얘를 가지고서 풀었을 때 어떻게 돼?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이 y절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었어. 그럼 x에다 0 집어넣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아 얘는 0,3 이렇게 해서 나와요. 됐니? 그럼 여기도 우리가 y절편을 구해야 되겠네. 지금 여기 원점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었어. 근데 y는 0이네. 아 맞아? 그러면 원점 0,0 여기가 다시 또 y절편이 된 거야. 됐어? 끝났어. 우리가 이걸 왜 구했냐면 분명히 옮겨다 붙이기는 할 건데 그 옮겨다 붙였을 때 정확하게 맞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인 부분이냐면 1에서 3까지가 여기가 2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맞니? 여기가 2짜리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걸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끼워서 붙일 건데 똑같이 여기 길이는 얼마야? 1이겠지. 그리고 여기 길이가 얼마야? 원점 0,0에서 마이너스 2까지 오는 거니까 여기도 역시 길이가 2가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없애고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이렇게 생기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넓이 구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의 길이, 이거 모양이 뭐니까?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만 구하면 되고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아 이거 1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얼마야? 라고 했을 때 2 쓰면 큰일 나. 우리 지금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아예 표시까지 해놓은 거야. 그럼 여기서 세로의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지금 세로의 길이에 해당하죠. 그럼 이 세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위쪽으로 1, 아래쪽으로 2. 그래서 여기 길이가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가 될 거다? 3이 될 거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빗금치분의 넓이가 된 거였지. 됐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 문제 풀 줄 알더라도 요거 모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뭐 추계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요런 부분 몰랐다면은 꼭 챙겨 놓으세요. 꼭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24년도 문제들 선별해서 선생님이 지금 풀이를 해줬는데 뭐 각각의 문제들에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었겠지만 모르는 게 있었다면 그걸 꼭 기억해놔서 아까 선생님이
초입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시험도 역시 100점 맞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